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주역의 21번째 계회와 22번째 계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21번째 계회는 서합입니다. 서합 대 비. 예, 서합은 이 씹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씹어먹는다. 그 비는 이게 이 다채롭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꾸민다, 장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무슨 의미냐? 군자가 확장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군자가 가령 새로운 읍을 정복해서 그 작은 읍국을 군자에게 합친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군자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합이 나왔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가령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작은 회사를 흡수해서 합병한다. 뭐 이런 상황, 예, 작은 회사를 흡수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합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이 서합입니다. 아니면 좀 더 작게는 가령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람을 한 명 새로 채용을 했다. 예, 그 사람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해서 그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그 회사에는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문화가 있고,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그 가게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장사의 정신, 사업의 그 추구하는 바, 주인이 추구하는 그런 상도의 이런 거에 동화시켜내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쓰는 게 어렵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문화에 동화시키는 과정, 그게 서합입니다. 서합. 이 같은 둘 다인데 서합은 그걸 좀 강제로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에 따라와라라고 좀 강제로 끌어당기는 길이 서합이고, 비는 뭐냐 하면 다채로움을 인정해서 상대방이 개성을 존중하면서 나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강제적으로 내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끌어당기는 길,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되 서로 간에 이게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조화를 이루도록 추구하는 것이 비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게 64가지 중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별도의 그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서합 대 비를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하고 캐나다가 둘 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오늘날 국가가 성립이 됐는데, 두 나라의 문화 정책이 아주 대비가 딱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뭐냐 하면 용광로 정책, 그래서 멜팅팟 이래가지고 이 다른 민족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오면 그 민족 고유의 문화를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미국만의 그 문화를 따르도록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가 되도록 강제로 동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용광로 정책이 그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캐나다는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는 모자이크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자이크 사회. 미국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강제로 하나가 되게 같은 색깔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캐나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모자이크 사회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민족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이 여러 민족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해서 캐나다 전체로는 모자이크처럼, 성당에 가보시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상상하셔도 되겠고, 모자이크라는 거는 모자이크 눈 하나하나는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지요. 그런데 전체로서는 조화롭게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우리는 용광로 정책이 아니고 모자이크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합 대 비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합의 길을 보시겠는데, 서합의 길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남을 강제로 동화시키는 길인데, 한번 보시면 약간 그 책략에 가까운 수단을 쓴다고 할까요? 군자가 상당히 책략에 가까운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군자가 지금 그 상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비인들이 횡행하는 그 난세를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난세를 치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일종의 무법천지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군자가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책략에 가까운 수단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책략에 가까운 수단을 쓰되 그 수단을 쓰는 목적은 군자가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명, 자신에게 부여된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천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역은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서합의 길 1단계입니다. 그 남을 강제로 동화시키는 길,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좀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이 기업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길 1단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이 나오냐 하면 처음에 양이온이 형틀을 신겨서 발을 멸한다. 허물이 없으리라. 구교멸지. 형틀. 발에다 그 착고라고도 하죠. 발에다가 그 형틀을 채워서 그러면 도망을 못 가겠죠. 발을 멸한다. 뭐냐 하면 이제 강제적인 수단을 쓸 거기 때문에 1단계는 도망 못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강제적인 수단을 쓰면 누구나 도망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1단계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을 쓸 것이면 1단계는 형틀을 신겨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1단계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이 두 번째 온이 부를 씹어서 코를 멸한다. 허물이 없으리라. 부라는 거는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라는 거는 몸의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이 다 피부입니다. 부를 씹어서 코를 멸한다. 여기 발을 멸한다. 코를 멸한다. 코는 뭐냐면 냄새를 맡는 것이 코죠. 우리가 그 냄새를 맡는다라고 할 때 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어떤 낌새를 눈치채는 걸 냄새를 맡는다고 말하죠. 우리 일상 용어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난다. 무슨 이상한 낌새가 있다. 이런 거를 냄새를 맡는다고 말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를 멸한다는 거는 이제 강제적인 수단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냄새를 맡지 못하게 그런 수단을 미리 이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는 게 두 번째 2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 음이 세 번째 온이 얇게 포를 떠낸 고기를 씹어 먹다가 독을 만나는 상이다. 조금 인색하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뭐냐면 이제 1단계, 2단계 미리 예비 조치를 취해 놨지요. 3단계는 드디어 이제 이 씹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비유죠. 미국이면 용광로, 멜팅팟을 비유로 썼는데 이 주역의 이 여기 시대에는 그 상대방을 씹어 먹어서 내 몸에 동화시킨다는 비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포를 떠낸 고기를 씹어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상대방을 이 강제 수단을 써서 동화시키는 그 과정에 착수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독을 만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발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이제 어떤 강제로 규칙을 부여하고 이렇게 따라라라고 말하면 반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인색하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양이 네 번째 온이 간치를 씹어 먹어서 구리화살을 손에 넣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하는 것이다.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치라는 거는 뭐냐면 뼈에 붙어 있는 고기입니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 그래서 간치를 씹어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비유로 지금 상대방을 씹어 먹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뼈를 발라낸다는 얘기입니다. 몸에서 뼈를 발라내면 이 몸이 허물어지겠죠. 몸을 세워주는 게 뼈기 때문에 뼈를 발라내서 뼈를 제거해버리면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없애고 나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강제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상대방의 뼈대를 분리해서 뼈대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리화살을 손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구리화살은 뭐냐 하면 주역에서 화살이 비유로 다음에 또 등장하는데
화살이란 뭐냐 하면 화살은 이렇게 쏘았을 때 직선으로 날아가지요. 그리고 화살은 이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화살은 강제적인 법 집행을 상징하고 주역에서 그 화살은 강제적인 법 집행을 상징합니다. 그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그거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뼈를 제거해 버리면 상대방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없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닌 그 규범, 나의 규칙을 상대방한테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리화살을 손에 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이르러 아주 이 일거에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나의 규칙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리화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런데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그래서 그 도망 못 가게 형틀을 바르다 신겨놨죠. 그런 예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을 텐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세게 정하면 길하다. 상대방이 결국 이 포기하고 나의 규칙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단계 음이 5번째 온이 간육을 씹어먹어서 황금을 손에 넣는 상이다. 간육이라는 것은 그 가장 최상급의 제사에 올리는 가장 질이 좋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이 서합의 길에서 절정의 단계죠. 4단계에서 그렇게 일거의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나의 규칙을 부과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5단계에서는 간육을 먹는다고 하는 이 절정의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황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면 위태롭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왜 위태로운가 하면 상대방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위태롭겠지만 그러나 허물이 없다는 것, 허물이 남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동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이게 일종의 상당히 그 강제 수단을 쓰고 미리 형틀을 신겨서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이런 좀 책략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주역이 이거는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군자의 목적이 그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동화시키는 목적도 결국 이 규범이 확립된 그 치세. 그 치세를 펼치기 위해서 대동사회를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목적이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수단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제가 있는 것이죠. 천명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것도 주역이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단계는 이제 과잉의 단계입니다.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어찌 형틀이 귀를 멸할 수 있겠는가 흉하리라. 1단계에서는 형틀을 발에 신겼는데 그렇게 해서 도망 못 가게 했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5단계까지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6단계까지 강제 수단을 쓰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이 형틀이 귀를 멸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형틀을 채운다고 해서 이 소리가 들리는 귀를 막을 수는 없겠죠. 뭐냐하면 형틀도 신겨서 도망 못 가게 했고 코를 멸해서 냄새도 못 맡지만 듣는 귀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수단은 쓰지 말아야 된다. 듣는 귀가 있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그 지나친 수단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과잉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합의 괴사네요. 서합의 길은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형사처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감옥 옥인데 이게 원래의 뜻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서합의 길을 돌이켜보면 1단계에서 형틀을 사용했고 4단계에서 구리화살을 사용했죠. 구리화살이 그 강제적인 법집행, 준엄한 법집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그러니까 이런 수단을 써서 빨리 동화시키는 것이죠. 빨리 동화시키면 그 목적이 천명의 실현이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합 대 비에서 비입니다. 비는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방임을 합니다. 자유방임을 해서 다채로움을 인정하되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도록 모자이크 사회 내지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서합에 비교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6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양이온이 그 발의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니 수레를 버리고서 걸어 다닌다. 무슨 말이냐면 발이죠. 발의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둔다. 아까 서합의 길에서는 1단계 발에다 형틀을 채워서 도망 못 가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닐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수레를 버리고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제멋대로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수레는 이 몇 번 비유가 나왔죠. 그 인간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모두가 한꺼번에 올라탄 큰 수레, 대승, 그게 바로 인간의 공동체지요. 근데 발을 묶어놓지 않고 자유를 인정해줬더니 그 수레에서 다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다 같이 타야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1단계는 자유방임을 허용했더니 마치 공동체가 흩어져 버릴 것처럼 다 수레에서 내려서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이 자유방임 정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2단계 의미 두 번째 오니 그 수염을 그대로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단계는 초구 양이 왔죠. 뭐냐면 지금 이 비의 길은 1단계가 양, 2단계가 3단계가 양, 4단계가 5단계 6단계 양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 길입니다. 그래서 초구 처음에 양이 오고 두 번째 음이 왔죠. 세 번째 양이 오죠. 뭐냐면 양이 온 것은 다채로움을 인정해서 자유방임을 하는 겁니다. 2단계로 가면 음이 왔죠. 예, 음이 오니 이건 뭐냐면 자유방임을 줄여서 응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다채로움을 인정하지만 전체로는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100% 자유방임은 안 되겠죠. 그래서 1단계를 자유방임하지만 2단계로 오면 이 응축을 해서 이 공동체를 좀 이렇게 응축을 해서 뭉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수염을 그대로 둔다는 건 뭐냐면 이 모름지기 수. 이 모름지기 수도 이게 멋진 글자인데 모름지기 수는 뭐냐면 이게 옆에 있는 게 머리혈자죠. 머리혈자고 이쪽은 수염입니다. 사람이 얼굴에 수염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모름지기냐. 모름지기라는 거는 뜻이 뭐냐 하면 사리를 따져보건대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 이게 모름지기입니다. 모름지기 수, 마땅히 수. 이게 왜냐하면 사리를 따져보건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모름지기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수염난 사람이면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염난 사람. 어른이면.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뭐냐. 어린이는 사리 분별을 아직 하지 못하는 게 어린이고 수염난 어른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이 수염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 머리에 수염난 이 상형 문자가 마땅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사리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2단계는 뭐냐 하면 1단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했는데 2단계로 가면 사리에 해당하는 최소한도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자유의 허용 범위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의미 전달이 좀 쉽지 않네요. 뭐냐 하면 1단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수레에서 내려버리고 다 돌아다녀 버리면 사회가 붕괴되니까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이 2단계로 되면 이 사리 분별을 하는 그 범위에서만 자유를 인정하고 좀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음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가면 또 좀 더 자유방임 하겠죠. 뭐냐면 자유방임을 하더라도 강약강의 리듬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을 보실 때 이 요령 중에 하나는
강약강의 리듬을 어떻게 타고 있는가. 강강강 계속 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강약 강약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리듬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3단계로 가면 양이 세 번째 오니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는구나. 다시 이 자유방임이 좀 확대되고 있죠. 이 강약 이 양이기 때문에 양이 세 번째 오니 조금씩 젖어두는구나. 오래도록 정하면 길하리라. 유자죠, 유자. 이게 젖을 유자인데 그 몸이 젖어든다. 조금씩 젖어든다는 게 뭐니까 저 젖어들고 있구나. 뭐냐면 알게 모르게 물이 드는 거죠.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물이 들어서 변하는 것. 그게 유자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움을 존중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알게 모르게 이 기업 문화가 신입사원한테 조금씩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이 회사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알게 모르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 다채로움을 자유방임 정책이 그런 것이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젖어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정하면 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4단계 음이 네 번째 오니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는구나. 하얗구나. 백마가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단계에서 조금씩 젖어들면서 변했죠. 최종적인 목적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하얗다는 말입니다. 하얗다. 다채로움을 존중했더니 당장은 안 되지만 이 수레에서 다 내려버리고 흩어지고 당장은 부작용이 컸지만 이거를 오래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했더니 조금씩 그 기업 문화에 젖어들어서 신참자들이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모습을 하얗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얗구나. 그래서 백마가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조화를 이뤄가는 그 비유입니다. 백마가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그렇지만 4단계는 아직 이 공동체가 결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쳐들어갈 건 아니고 그 상대방 이 공동체가 이 이웃 공동체를 쳐들어갈 만큼 단합은 아직 안 돼 있고 혼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 혼인 동맹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기 세력이 부족할 때 그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세력을 빠른 시일 안에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단계는 뭐냐면 음이 다섯 번째 온 것은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다 보니 읍이 시골처럼 되어버린 상이다. 한속의 비단은 너무 적으니 인색하리라. 하지만 종국에는 길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추상적인데 이 다채로움을 그 자유방임 정책을 썼죠. 그랬더니 시골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 군자는 읍에 거주하는데 이 규칙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규칙을 잘 안 지켜서 이 질서정연한 읍의 그 규범이 좀 무너져서 시골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부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선 단계에서 혼인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혼인동맹을 맺으려면 패백을 보내야 하는데 이 패백이 아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 물자를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패백이 상당히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색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종국에는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장 그 물자를 동원할 때는 좀 이 강제성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지만 그 다채로움 글자가 잘 안 나오네요. 이 다채로움을 통한 조화, 그 조화의 모습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혼인동맹을 맺을 상대방한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혼인동맹을 맺으려는 상대방이 그 다채로운 조화를 높이 평가해서 혼인동맹이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단계. 그 다음에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온 것은 다채로움을 흰색으로 만들려는 상인데 허물은 없으리라. 뭐냐면
다채로움을 흰색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과잉입니다. 그 전체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룬 모습을 그 흰색에 가깝게 하려는 거는 맞지만 100% 흰색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사회, 다채로움을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나치게 100% 흰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과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의 길 괴사입니다. B의 길은 형통함이 작다. 이로운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B의 길은 그 자유방임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속 시원하게 형통하긴 어렵습니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바가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고자 하는 바를 엄정히 정립해야 그 다채로움 가운데 전체가 이 가고자 하는 바라는 목표가 동일하면 다채로움을 인정하는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그 서합과 비교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